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코로나 확진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시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 같아서 다음 주 초에 전반적으로 밀렸던 내용들을 거의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도 월요일 날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거의 사라졌죠. 근데 이게 한시적인 사라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버슈팅,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성장은 유지가 되면서 주식 전반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성장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오히려 진짜 호되게 당하고요. 그리고 디폴트 사항이 이제 준하는,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은 대기업들이 나타날 건데, 그런 대기업들이 디폴트가 나오면서 연쇄도산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이제 우려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건 길면은 5년, 짧으면 2년, 2년에서 5년 사이에 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양적으로 팽창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경제 성장이 제일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동치는 거 발생하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내시면서 올라갈 때도 이득도 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전문적인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재적 위험 체크를 계속 보시면서 그런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중장기 투자에서는. 일단 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1개월에서 3개월인데 1개월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고요. 22일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에 온 거는 자본시장은 그래 너는 여기 정도까지 하겠구나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안에 끝날 것 같고요. 3개월 안에 전후 처리가 다 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유럽 경제에는 위기를 줄 겁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 우크라이나가 약간 무너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립국이 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전 여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장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큐티인데요. 이제는 금리 인상은 플랜이 나왔잖아요. 플랜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급격하게 올리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패드가 관리를 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다음 주 월화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토일 동안에 가상화폐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에 때문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시작되는 QT가 문제인데요. QT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5월에 내가 돈을 갚으면 되는구나 생각했으니까 돈이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계속 지속하겠죠. 그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도 조금 반등 나왔다가 좀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반등으로 올랐으니까 잠시 조정을 살짝 받았다가 다시 우상해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5월달 저기 지점에,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일어나니까 5월 5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 전 4월 중순부터 또 시장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보다는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 전쟁이 확전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지금 이제 하락폭 2600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양을 내고, 그리고 그 기간을 좀 길게 가면서 결국에는 밑꼬리가 올라오게끔 볼리저 밴드 하단이 올라올 때까지 버텨서 하단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주간 시황 분석에서 차트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술적 분석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반등이 나왔고요. AMD, 엔비디아 반등 제대로 나왔고요. 지수도 나왔고 NFT와 P2E가 제대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NFT와 P2E는 결국에는 얘는 계속 소모성 자산이거든요. 누가 이제 돈을 벌면 매도해서 나가고 돈을 벌면 매도해서 나가니까 이게 이벤트가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NFT와 P2E를 지니고 있어야
있어야 되는 효용성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음표를 극복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진짜 뭐 디아블로라든지 와우처럼 한때, 지금은 어떤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임들 속에서 P2E의 화폐 가치가 생긴다면 또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게임 화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디폴트 수준의 아웃인 상태고요. 이게 재진입될 때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대기업들 있죠,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그런 모든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이라고 적었죠. 가격 위험이란 건 뭐냐면 상승도 위험한데 하락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원유, 천연가스, 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격이 오른다고 120불, 130불 할 때 원유를 사고 밀도 높았을 때 사버렸으면 지금 떨어졌는데 손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평균 이동선입니다. 평균 이동선에서 이격도가 높으면은 여러분들이 결제할 수 있는 대응을 조금 더 미뤘다가 결제를 하시면 돼요. 원달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고 포커싱 맞춰서 미러 연구소 자체에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일시향 등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 대통령이 이제 터키 정상 전화해서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거든요. 요구사항에서는 사실상 여기 있는 오른쪽이 바로 나오는 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체면을 살려달라. 지금 이제 푸틴은 원하는 바를 거의 다 이뤘어요. 뭐냐면 쿠데타 위험을 거의 다 해소시켰습니다. 분명히 쿠데타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면 쿠데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그러면은 쿠데타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정적들을 없앨 수 있죠. 물론 지금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뒤통수 때리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원래 독재 정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7,000명 사망했습니다. 이거 크죠. 그 다음에 위성모, 이거는 관계없고요. 이게 영향을 미친데, 그러니까 바이든도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이거는 뭐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가 완전 폭락이 나오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X예요. 이거 생각 안 하시면 되고, 이거는 핑계죠, 핑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서명란에 이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침공 명분의 정당화가 이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7,000명 전사자들도 이걸 막기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라고 포장을 하고, 대신 자기의 주 정적이 될 수 있는 그 장성들을 일단 갈아치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독재국가에서 제일 무서운 건 군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자는 X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타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 제재의 결말입니다. 이게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 상황으로 가 있죠. 이 상황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게 뭐 3개월은 이어질 것 같아요. 길면 6개월입니다. 네, 길면 6개월. 중장기로 투자할 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서히 매집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는데 여기 딱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플랫하게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가는데,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와 원달러 환율 급락인데, 평화협정의 단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타격을 받았어요. 러시아랑 친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지속해서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입니다. QT는 양적 긴축이고요. 여기서 이만큼 올린 겁니다. 이만큼 올려서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변한 거고요. 국채금리도 이것도 올랐죠. 이게 2 정도로 올랐는데 지난주 겁니다. 이것도 1.8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3월에 이만큼 올렸고요.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FOMC를 할 때마다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뻥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원래는 0.55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건데 러시아 때문에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의회에서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슈처럼 뭐 중국 이슈도 있고 일본 이슈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인들이 많은데, 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금리 인상을 못 하게 되겠죠. 매입자산 매각, 이게 5월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위험으로서 제일 중요한 위험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입자산 매각이라고 하면 결국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연준이 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연준이 들고 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 있는 돈, 투자했던 돈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실제로 이게 3월에 시작된다고 했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미리 이제 돈을 하고 이제 5월까지니까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 2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 최소 뭐 진짜 거액의 돈에서 0.2%, 0.5%를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금액이 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르 연구소 시나리오는 동일합니다. 1% 상승이고 이것만 바뀌었죠. 3월 1일 할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래서 위험 대비하자고 했던 건데 5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이걸 뭐 5월에 한다고 했는데 5월에 러시아 전쟁이 계속 안 끝나고 있으면 5월에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위험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러시아 전쟁은 당연히 제일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이드로 두 번째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는 지수 견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올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올랐죠. 10% 정도 올랐고 이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리플이 조금 덜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리플은 보시면은 정고점하고 별로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상화폐가 급락했을 때 기준했을 때 리플은 거의 다 복귀를 했거든요. 원래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겁니다. 여기 한때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1100원까지 올라가 있었던 건 그래서 1100원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한 1300원, 5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시장에 돈이 줄더라도 여기는 투자 안 해요. 그 돈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파생해서 갬블링 비슷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리 인상하고 얘네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선물 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선물 시장이 뭘 견디냐면 얘네들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그래서 이거 위험 요인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상화폐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을 떨구려면 위에 거 떨구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MD, 엔비디아 이거는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추구하는 메타버스 세계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그래픽의 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나 상승을 해버렸죠. 여기 보시면은 1월 달 맞을걸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거의 동등해 버렸죠. AMD보다 더 빨리 상승했다. 그런 게 보이시죠? 근데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AMD 지수랑 똑같습니다. AMD만 마저 올라가면 같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보다 많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1400에 이제 육박하게 됐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훈풍이 끝날 때 또 잠시 한 번의 조정이 오겠죠? 그럼 그 조정일 때도 빅스를 잡아야 되나? 그런 의미가 들거든요. 해지 빅스 말고는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엣지나 픽스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너무 하수상해서 잡아드리는 거지 원래 제 스타일은 이거 안 잡잖아요. 안 잡고 지금 상황에서만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는 모르겠어요. 인버스는 진짜 소액만 들어가시면 되고 왜냐면 고점에서 인버스를 물타기를 하시면 충분히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몇 년에 한 번씩 터지니까 그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시장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고요. 이거는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인데 상승 요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점인데 요걸 돌파해야 돼요. 여기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거든요. 아직 여기 중간입니다. 돌파하지 못하면 얘는 지금 요거를 근저로까지 왔거든요. 돌파하지 못하면 한 번 더 바닥 따지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나중에 깨지더라도 지금은 여기가 바닥입니다를 한번 보여주고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꼭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얘가 만약에 시장에 훈풍이 돌아와서 수익이 날 구간은 여기는 위드이름 기준 100만 원이 더 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 600만 원 더 붙겠죠. 이게 고점을 하면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위험입니다. 신흥국 신용위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28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가 중요한데요.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다는 거는 러시아의 수가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그리스가 부도낼 거야 하면서 생쇼를 다 했을 때 독일이 강력하게 돈 내나 해서 돈 다 받아갔어요.
똑같아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러시아 너네 항복해, 항복해, 항복해 말만 합니다. 엄포로서 이길 수 있죠. 왜냐면 유럽이 EU의 국력하고 미국이랑 연결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 정도인데 같이 죽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일방적으로 결국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개 도시는 날아가겠죠. 원자 핵전이 일어나면. 그렇지만 결국에도 여기가 이기는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독재 국가가 좀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독재가 아닌 국가들은 그래도 이제 다중이잖아. 다수의 의견을 하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올바른 길, 나름 기로의 다수의 선택을 추구하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7천 명 일어나는 일이 안 일어나게끔 최소한 노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이게 독재로 갈 수 있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이 54, 여기 많이 내려왔어요. 중국도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회담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터키 지수도 648까지 갔던 게 570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도 얘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지만 사실상 인하에 가까운,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개 국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의 위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성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용 위험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데 실제로 CDS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28이죠. 위치가 어디 좀 됩니까? 여기 좀 되죠 지금. 28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왜 28 됐냐면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되기 전까지는 해도 한 20 정도 온전히 일본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핀란드도 19.67까지 됐던 게 지금 봐요. 11.15까지 떨어졌죠. 확전 여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전쟁 위험이나 IMF가 터지더라도 어떤 수치가 먼저 변한다고요? 채권의 가치부터 먼저 변하는 겁니다. 그 회사 나라가 위험해지면 나라가 망하면 CDS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러시아 없어져 버렸잖아요. 베네수엘라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나라가 망하니 안 망하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편한 기준이에요. 제가 추경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28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캐나다 밑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국가들이 다 추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위험인데요. 여기가 원자재 가격. 이게 지금 숨겨져 있죠? 이게 차트로 볼게요. 아, 이게 미친 차트입니다. 이거 12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잖아요. 12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 라인에 정확하게 딱 서 있어요. 이게 급락이 나왔던 추세. 그러니까 또 내려가기보다는 러시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변동폭이 너무 심해요, 지금. 오일은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잡으려면 120불 이상일 때 또 인버스를 잡고요. 요거보다 떨어졌을 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떨어질지. 만약에 원유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얘 우상향 그대로 나오죠. 우상향 그래프인데 아래 위로 파동을 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끝나갑니다. 그럼 천연가스 필요할까요? 많이 줄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맥 선물입니다. 소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1년 동서 망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유지될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근데 일단 3개월 동안 전후 정리가 돼야 될 거니까 사실상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맥 같은 경우에. 근데 투자는 안 한다고 했죠. 왜냐면 이건 1년짜리이기 때문에. 1년짜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하려면 여기 때 샀어야 돼요. 여기 때 사놓고 여기 올라갔을 때 정리하고 끝. 뒤에 거 떨어지는 거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20%만 먹고 빠지거든요. 원자재는 언제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물리면 답이 없는 애들이 여기 원자재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ETF로 다 상장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ETF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락장일 때는 보통 이렇게 원자재 가격 급등, 원달러 환율 급등, 급락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를 했지만 사실상 위험이 거의 다 해소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한 번 정도의 힙소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그때 이제 만약에 주식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나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해지 자산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때는 잘 탈출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조만간 아마 빅스와 인버스는 전량 매도하세요라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다시 저점일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월 중순쯤에 우리는 한 번 더 시장 위험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을 계속 지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했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